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조용히 변합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듯 내 몸에서 나는 냄새도 예전과 달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외면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하고 관리하면 우리는 언제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도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한민수 씨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리고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한민수 씨는 올해 62입니다. 25살에 시작한 회사 생활을 20년 넘게 이어오다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평소 커피 내리는 걸 좋아했던 그는 동네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지만 단골들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가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단골 손님인 이웃 할머니가 카페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머, 사장님.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저도 아까 산책하면서 봤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커피 드시면서 한숨 돌리세요. 민수 씨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에게 커피를 건네려고 카운터 가까이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살짝 코를 찡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수 씨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땀 냄새가 나나요?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간질간질해서요. 할머니는 황급히 손을 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예전과 다른 냄새가 난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수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도 뭔가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나이가 드는 거구나.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엔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것도 삶의 한 과정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 씨는 채취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문을 닫은 후 노트북을 펼쳐 인터넷을 검색하고 집에 있던 건강서적을 꺼내 읽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피지선 활동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피지가 적당히 분비되어 피부를 보호했지만 나이가 들면 피지 분비가 줄어들거나 불균형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노네날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중년 이후 특유의 채취를 만드는 주범입니다. 민수 씨는 책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르몬 변화도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땀샘의 활동이 달라지고 이는 채취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대사 기능이 느려지고 몸속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그것도 냄새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습관도 문제였습니다. 민수 씨는 커피를 하루에 5잔 이상 마셨고 저녁에는 거의 매일 소주 한두 잔을 즐겼습니다. 튀긴 음식과 마늘, 양파가 들어간 음식도 자주 먹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구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몸이 이렇게 변하고 있었구나. 민수 씨는 원인을 이해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며칠 동안 공부한 후 민수 씨는 자신의 생활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히 세수만 하고 카페로 향했고 샤워는 이틀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옷은 면 소재보다는 관리하기 편한 합성 섬유가 많았습니다. 같은 바지를 사나흘 입기도 했고 신발은 편한 운동화 한 켤레를 매일 신었습니다.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물보다는 커피를 더 자주 마셨습니다. 민수 씨는 종이에 자신의 습관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적고 보니 고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하나씩 바꿔보자.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민수 씨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매일 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귀찮았지만 아침마다 간단하게라도 몸을 씻기로 했습니다. 특히 겨드랑이, 목덜미, 발처럼 땀이 많이 나는 부위를 꼼꼼히 씻었습니다.
샤워할 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오히려 피지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샤워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닦고 특히 발가락 사이나 겨드랑이처럼 습기가 남기 쉬운 곳을 꼼꼼히 말렸습니다. 옷도 바꿨습니다. 합성 섬유보다는 땀 흡수가 잘 되는 면이나 린넨 소재를 선택했습니다. 같은 옷을 이틀 연속 입지 않았고 특히 속옷과 양말은 매일 갈아입었습니다. 신발도 신경 썼습니다. 편한 운동화 한 켤레만 신던 것을 두 켤레로 늘렸습니다. 하루씩 번갈아 신으면서 신발이 완전히 마르고 통풍될 시간을 주었습니다. 신발 안에 탈취제를 뿌리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햇볕에 말렸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주쯤 되자 완전히 습관이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식습관도 조금씩 바꿔갔습니다. 커피는 하루 2잔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오전에 1잔, 점심 후에 1잔만 마시기로 정했습니다. 대신 물을 자주 마셨습니다. 카페 카운터에 500ml짜리 텀블러를 놓고 하루에 4번은 채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리터가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마셨습니다. 저녁 술도 줄였습니다. 매일 마시던 소주를 일주일에 2번 정도로 줄이고 마실 때도 1잔 정도만 마셨습니다. 술을 줄이니 다음날 아침이 한결 가뿐했습니다. 음식도 달라졌습니다. 튀긴 음식 대신 찐 음식이나 구운 음식을 먹었고 마늘과 양파는 적당량만 사용했습니다. 대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물을 많이 머금은 오이, 수박, 토마토 같은 것들을 자주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신 아침은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물은 하루에 8잔 정도 마시려고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체취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 씨는 더 전문적인 방법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동네 약국에 들러 약사에게 물었습니다. 체취 관리에 도움되는 제품 있을까요? 약사는 친절하게 몇 가지 제품을 보여주었습니다. 항균 기능이 있는 바디워시, 땀 분비를 조절하는 데오드란트, 발 냄새를 잡아주는 발 전용 스프레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데오드란트는 알루미늄 성분이 적고 천연 성분이 많아서 피부에 부담이 덜합니다. 민수 씨는 추천받은 제품들을 구입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하나씩 사용해 보았습니다. 항균 바디워시로 샤워하니 개운한 느낌이 오래 지속되었고 데오드란트를 바르니 땀이 나도 냄새가 덜했습니다. 피부과도 방문했습니다. 의사는 민수 씨의 피부 상태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노화로 인한 체취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위생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민수 씨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방향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수 씨는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아침 산책부터 시작했습니다. 카페를 열기 전 30분 정도 동네를 걸었습니다.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산책에 익숙해지자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을 쭉쭉 펴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가볍게 몸을 풀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신경 썼습니다. 카페 일이 바쁠 때는 틈틈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밤에는 11시 전에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운동하고 잘 쉬니 몸에서 나는 냄새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손님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민수 씨는 바쁘게 움직이며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땀이 났지만 예전처럼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손님 한 분이 카운터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뭔가 상쾌해 보이세요. 그래요? 요즘 건강 관리하느라 신경 쓰고 있어요. 보기 좋아요. 저도 본받아야겠네요. 민수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체취 관리를 시작하면서 자신감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옷도 더욱 신경 썼습니다. 카페에서 일할 때는 깨끗한 앞치마를 착용해 옷에 냄새가 배는 것을 막았습니다.
손님과 대화할 때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카페 안 환경도 신경 썼습니다. 매일 아침 환기를 시켜 신선한 공기가 돌게 했습니다. 2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수 씨의 딸이 카페에 들렀습니다. 아빠,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더 젊어 보이는데요? 그래. 요즘 운동도 하고 건강 관리하고 있어. 대단하시네요. 저도 아빠 보면서 자극받았어요. 딸의 말에 민수 씨는 뿌듯했습니다. 단순히 체취를 관리한 것 이상으로 삶의 질 자체가 좋아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 코를 찡그렸던 할머니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기분 좋아 보여요. 감사합니다. 손님들 덕분이에요. 민수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노력한 결과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민수 씨는 자신이 실천해온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매일 샤워하고 특히 땀이 많이 나는 부위를 꼼꼼히 씻었습니다. 둘째, 땀 흡수가 잘 되는 옷을 입고 매일 갈아입었습니다. 셋째, 신발과 양말을 자주 바꾸고 관리했습니다. 넷째, 커피와 술을 줄이고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다섯째, 튀긴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었습니다. 여섯째, 항균 제품과 데오드란트를 사용했습니다. 일곱째, 매일 아침 산책하고 스트레칭했습니다. 여덟째,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히 잠을 잤습니다. 아홉째,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배려했습니다. 열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10가지는 어렵거나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실천하니 삶이 달라졌습니다. 민수 씨는 이제 채취 걱정 없이 자신 있게 사람들을 만납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관리하면 충분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매일 샤워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깨끗한 옷을 입고 가볍게 걸어보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자신감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한민수 씨처럼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화로 인한 채취,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해하고 관리하고 자신감을 되찾으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가꾸는 만큼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